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약칭 국책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책연대는 성명서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앞으로 당대표 경선에서 후보자 간 경선 룰 사전 협의를 통해 사전, 실시간,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게 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국책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룰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후보자 간 사전 룰 미팅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절차를 실시하라. 컷오프, 본선, 결선 투표 등에 있어서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실시간 투표 현황 공개, 로그 기록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사후 검증 필수, 모바일 투표 시 기기 인정 절차 확인, 이런 제목들을 붙인 다음에 성명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였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이에 절대 반대를 천명한다. 또한 모바일 투표, ARS 투표 등에 있어서 해킹이나 조작에 대한 무방비 상태, 깜깜이 투개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성명의 이 부분에서 중앙선관위 부분에는 괄호를 해서 100명 이상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소송에서 피의자 신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과거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의 피의자인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명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중앙선관위에 위탁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후보자들 간 경선 룰 사전 협의 과정을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컷오프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경선 결과를 핵심 관계자 3명만 보고 폐기했다고 했으며 국민의힘 선관위조차도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깜깜이 투표가 진행되어 큰 논란이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김재원 공명선거 추진단장은 본경선 때 1차, 2차 컷오프 결과까지 다 공개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 경선 절차가 과연 투명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 당시 그 논란들을 권순월TV는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혹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상을 찾아보시면 참고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갑니다. 선관위가 관리하는 K보팅 온라인 시스템은 이미 전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서 100일 시리즈에서 투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수사와 판결로서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의 지난 당대표 선거 및 대통령 후보 경선 모바일 투표에서는 선거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선거인 자신이 투표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시간 선거인 인증 절차를 생략하였다. 현행 보안문자 확인 절차는 실시간 선거인 인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인 URL 선거인 아이디와 생년월일만 알면 해외에서도 대리투표가 가능하며 핸드폰 외 컴퓨터 등 각종 기기에서도 투표가 가능하여 제3자가 투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미투표자에게 투표를 독려했는 바, 이는 선거관리 주체가 투표 완료 전에 DB에 접근하여 기투표자와 미투표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투표율 및 득표율 조작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우리 책임당원들이 이에 대해 우려하는 까닭은 선거인 성향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로 인해 예상 득표율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남은 시간 동안 투표율 및 후보자별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는 후보자 간 경선 룰 사전 협의를 통해 사전, 실시간,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게 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원들의 축제장과 국민의힘을 결집시키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하며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23년 1월 25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약칭 국책연대가 이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경선 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가 이번에 성명서에서 밝힌 내용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현실에 입각한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집권여당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당연히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보완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관계자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마련해 주길 촉구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다른 당권주자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유력주자들, 김기현 의원, 또 안철수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윤상현 의원 등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결정을 보수 통합과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고뇌에 찬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20여 년간의 애당심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 및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국민 염원을 실천하려는 자기 희생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제 우리 당이 나경원 전 의원의 희생적 결단에 화답해야 할 차례이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연대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정신이 절실하다면서 우리 당을 지키고 함께 동고동락해온 나 전 의원과 함께 손잡고 멋진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안타깝고 아쉽다. 출마했다면 당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더 모일 수 있었을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밝힌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다면서 나 전 의원이 던진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쇄신과 2024년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고자 불출마 결단을 내려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대성적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보수의 여전사로서 훌륭한 의정활동과 타의 추종을 불허한 리더십을 지닌 신념과 행동에 큰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희망의 도전이 계속되길 오랜 동지로서 응원한다. 어렵고 힘들었던 장외투쟁과 풍찬 노숙, 야당 시절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그는 사람 냄새나는 미더운 동지였다,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을 때 황교안 전 대표가 당대표, 이렇게 해서 당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지도체제에서 2019년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 같은 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윤상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어렵고 힘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원들의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집단 린치 사태까지 발생했다. 여전히 국민의힘에 만연하는 뺄셈 정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의 큰 자산으로 그가 당부한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은 윤상현의 몫으로 남았다.
나 전 의원 또한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맡아야 하고 계속해서 힘을 보태줘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당권 주자들 간에 과연 이번 나경원 불출마 결정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셈법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이 간첩 수사를 막아 체제 전복을 시도한 문재인과 서훈을 특수직무유기죄로 즉각 처단하라라는 강도 높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성명에서 진보와 민주주의로 위장한 종북 좌파에 선동당하면 제2의 베트남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위기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자유민주당 성명은 먼저 서독의 과거 사례를 들어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독은 공산주의자 10만 명 조사 처분으로 자유통일을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사기평화 쇼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1. 독일 통일 전 서독에는 공산주의 동독간첩 3만여 명이 노조, 시민단체, 학계, 문화, 종교계 침투에 암약했습니다. 연방의회 의원들까지 상당수 포섭돼 있었습니다. 2. 그래서 서독은 일찍이 공산당 해산에 착수 10만 명을 조사하고 5천 명을 기소했습니다. 1974년 빌리 브란트 총리는 자신의 비서가 간첩으로 밝혀지자 즉각 사임했습니다. 한 번 공산당원이면 공직을 영구 불허하고 동독정부와는 어떤 거래나 포용도 없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시행한 결과 자유통일을 이뤄냈습니다. 3.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의 사기평화쇼로 북한 간첩 침투 및 압력의 문이 활짝 열린 상태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성명에서 이어서 민노총 등 전국의 간첩망은 동독과 북베트남의 적화 통일 전략과 판박이라면서 민노총의 사회대전환 총파업이 그 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조합원 115만 명의 민노총 조직국장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노동당에 입당한 정황이 포착됐고, 보건 금속노조 간부 출신 세월호 제주기업간 평화쉼터 대표도 북공작원과 장시간 접촉했다면서 검찰 공소장의 이들 혐의는 여론조작과 물리력 동원에 의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대선 개입 등 북한 지령문 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민노총은 지난 광복절 북한 노동당이 보낸 연대사를 대규모 집회에서 공개 선포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을 뒤엎자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공산당원과 추종자 5만 명을 비밀 육성했고, 남베트남 대선 2위 쭈오던 주가 북베트남의 간첩이었다. 결국 남베트남 붕괴로 수백만 명의 해외 탈출 보트 피플이 발생했다면서 베트남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서독과 동독, 또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두 나라의 예를 들면서 한국은 그러면 과연 어떠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 성명은 이어서 문재인과 서훈은 민노총 등 간첩단 수사를 막았다면서 체제전복 말고도 이것만으로도 징역 10년 이하의 특수직무유기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은 전국적 간첩단 활동의 증거까지 확보됐는데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그 책임자는 문재인이라면서 국가보안법상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공직자가 직무를 유기했을 때는 특수직무유기죄로 엄단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즉각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북한 대남 적화 통일 전략에 전이되었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정원장 혹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서훈 혹은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데 그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문재인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정말 문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훈이나 박지원이나 이런 아랫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죠. 그건 대통령도 아닌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더 이상 문재인 봐주기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철저히 문재인에 대해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문재인만 빼고 나머지만 수사한다. 그런 식으로 수사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그렇다면 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문재인은 손을 못 대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국가 체제와 안보에는 보수와 진보의 양비론도 정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면서 진보와 민주주의로 위장한 자들의 사회 분열과 법치 부정 책동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자유민주당의 문재인 서훈 처단 촉구 이 성명서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자유민주당의 성명서를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